안녕하세요, 태양바람입니다. 가을 하늘 굉장히 맑죠? 맑고 이쪽은 좀 숲이 많아가지고 그늘이 져서 그래요. 땅은 여기 있는 이 땅인데 3,800평 정도 되거든요. 여기가 아쉽게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. 근데 그린벨트지만 저희 건물이 혹시 보이시나요? 저 건물이 있는 땅이 대지예요, 대지.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린벨트지만 여기가 장흥이거든요. 장흥 일령이에요, 일령. 물 좋고 유명하죠, 물 좋고. 바로 이 땅에 거의 붙어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지적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땅이거든요. 이 땅, 우리 땅이 이 땅인데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조그만 도로를 낀 그 건너편이 바로 물이에요. 물은 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맑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이 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정말 더 뭘 쓸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?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. 그린벨트에서. 이게 전답이에요, 전답. 전답인데 전답을 쓰지를 않고 있잖아요, 현재. 그럼 이거는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저 전답은 이종 근린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건 뭘 하려고 저기다 저걸 쳐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 뭐 카페 같은 게 유행하니까 그런 걸 하려고 했는지 한번 이거는 양주시에서 가서 문의를 해야 됩니다. 구청이 없죠, 양주는. 땅은 이렇게 다 보다시피 이렇게 돼 있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아늑하긴 합니다. 저 봉분들이 뭐예요? 산소는 아니겠죠? 산소로 보이진 않죠? 전답이니까 이게 여기가 대지라는 뜻입니다. 이게 무슨 용도로 친 것 같아? 봤어? 여러 명이서 와갖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? 야영장 같은 거예요? 예. 근데 아직 사용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. 짓고만. 예. 그래서 이게 아직 등기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. 예. 이건 등기가 나온 것 같고. 이건 제시회거든요. 제시회니까 다시 말해서 법정이상권 문제가 달려있다는 뜻이에요. 저거랑 똑같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거죠. 이렇게 해서 저까지가 대지 300평. 이 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. 남쪽, 저쪽은 뒤가 북쪽, 그러면 이쪽은 서쪽이게 되겠네요. 서쪽. 자, 키포인트는 이 대지를 활용해서 여기서 뭘 할 것이냐. 그린벨트에서, 양주에서 그린벨트 혜택 주는 게 가끔 추첨제로 해서 야구장도 가끔 나올 때가 있고, 허가가. 또 배드민턴장, 또 수영장, 사우나, 이런 것들이 나와요. 그래서 몇 년 동안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는데 한 번 이걸 한 사람들이 그걸 놓칠 수가 없잖아. 아까워서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새 그 추천하는 제도가 좀 바뀌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알아봐야 돼요. 그럼 이런 그린벨트라도 잘못하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이 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땅값이 3,800평에 27억이면은 70만 원인데 현재 가격이. 그린벨트에 캠핑장이 된다고 하던데 언제부턴가? 캠핑장 될 것 같은데. 캠핑장 허가가 나? 허가 난다고 하더라. 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알아볼까요? 실제로 하는 데 있잖아. 알아봐야지. 그린벨트에 캠핑장은 많아요. 그린벨트에 캠핑장 많아. 오늘 그린벨트 땅을 한번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그린벨트가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토지죠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요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. 여기가 지금 3,852평 나왔고요. 건물이 140평이 있어요. 건물이 약간 새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린벨트는 알다시피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임야와 전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임야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풀 한 포기 뽑지 말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전답에 대해서만 조금 융통성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전답에는 수목장이라든가 또는 캠프장이라든가 심지어는 야구장 허가가 난 것도 봤어요. 야구장.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신청하는 방법, 신청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시에 가서 의논을 좀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는 대지가 한 300평 꽤 있었죠? 300평. 네.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요새 흔히들 얘기하는 야영장을 한다고 쳐봐요. 야영장이 두 가지가 있죠. 뭐 차 같은 게 뭐라고 부르지? 카라반이죠, 카라반. 그 다음에 텐트를 멋있게 친 거. 그걸 글램핑이라고 하죠. 글램핑.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조리를 한다거나 음식을 뭘 판다거나 하려면 그
근린 시설이 돼 있어야 되거든. 근린 시설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, 여기다가. 근데 여기 마침 여기 300평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런 걸 항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300평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야영장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. 물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EO가 가서 긴밀한 협조를 해봐야 돼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70만 원, 한 80만 원 써갖고 나갔거든요. 근데 그린벨트인데 싸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엄청 이게 이로운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린벨트라면 무조건 못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거 외에도 뭐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. 심지어 경찰 뭐 수련시설도 되고 그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원장님은 입찰 이거 하셨나요? 아, 못했어요. 왜 안 하셨어요? 아, 그때 뭐 딴 게 막 섞여가지고 이것도 좀 매력이 있었지만 옆에 사람들이 또 다 반대하더라고. 아, 원장님 저쪽 거 지금 이걸 그린벨트 뭐 구태합니까? 근데 거기에 이게 뭐가 이게 문제가 있냐면 내가 되팔 때 다른 땅보다도 좀 힘들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아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. 근데 일반 땅은 웬만하면 다 작자가 나서는데 그린벨트는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산다는 거여서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름아름해서 그린벨트 있는 사람께 소문이 나갖고 이렇게 팔리는 거지. 일반 외부적으로 팔기는 아까 말한 대로 제한적이다.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꺼리게 될 수. 그리고 또 이런 땅이면 한 10명 이상 붙어야 되는데 3명밖에 안 붙었잖아요. 2등 한 사람이 30억 2천밖에 안 썼네요. 이 사람 이거 쓰고도 먹을 줄 알았겠지. 왜냐하면 그린벨트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니까. 그게 거꾸로 우리한테는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. 근데 요즘에 국가에서도 그린벨트를 막 풀어서 자기들이 개발하잖아요, 국가가. 그렇죠. 그래서 조금 그린벨트를 개인한테 허가를 좀 잘 내주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. 그 뭐라 그래? 사적인 재산 아니야. 사적인 재산을 1971년도부터 묶어놨다고 생각해봐요. 50년 이상을 묶어놨잖아요. 그 내 땅을 멀쩡한 땅을 갖다가 뭘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되겠어요? 그런 차원에서 마침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 아파트를 지었어요. 그린벨트에다가. 그러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너그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. 그래서 지금 너그럽게 좀 되고 있습니다. 국가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행정소송. 왜 너네는 개발하고 우리는 개발 못하게 하느냐. 그런 걸 소위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요. 원래 뭐 이북이나 공산주의 같은 데서는 다 모든 땅이 국가 거잖아요. 근데 우리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개인한테 명예를 줍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뭐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준단 말이야. 내 땅이 다르고.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토지 공개념 제도, 토지는 하나의 공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국가가 수용할 때는 뺏기잖아요.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어느 나라도 다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내 사유화된 땅이라고 해서 100% 내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수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, 우리나라도. 더구나 이제 이번에 대통령 되신 데는 어떤 한 분은 아주 전부 다 공개념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